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장성근입니다. 총선이 일주일가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공정한 정책 선거로 이끌기 위해 지역의 대표로 도전장을 내민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듣고 유권자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에 임하는 후보자들께서는 시민에게 책임 있는 공약을 제시해 주시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수원시 권선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규정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자리 배정은 사전 추첨에 의해 정해졌으며 순서에 따라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정미경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정미경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백혜련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듣는 시작 발언이 있고 그 후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습니다. 다음 후보자의 공약 발표를 듣고 공약에 대한 상호 간 개별 보충 질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자유 주제에 의한 후보 간 개별 보충 질문이 이어진 뒤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토론이 종료되겠습니다. 각각의 순서별로 답변 시간이 제한돼 있으며 제한 시간을 넘기면 10초 이내에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두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정미경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수원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시장도 3선의 민주당 시장이고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5지역 모두 민주당이 당선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그래서 지역 발전이 더 좋아지셨습니까? 우리의 경제는 더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신분 당선, 연장선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광교나 우리나 똑같이 서수원이나 돈을 냈습니다. 약 5천억의 돈을 냈습니다. 복선하려고 돈 냈습니다. 그랬는데 단선이랍니다. 단선. 그것도 통과할 필요가 없는 예타를 통과시키면서 단선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주민들이 얼마나 속상해 하셨습니까? 광교나 영통에 비해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속상해 하셨습니까? 서수원이나 북수원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바로 그 지점에 주목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의 이익을 되찾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단선해버리는 겁니다. 왜 똑같은 돈을 냈는데 광교는 복선이고 왜 우리는 단선입니까? 바로 저 정미경이 전문가입니다. 주민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저 정미경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게 만드는 거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바로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되찾겠습니다. 예, 백혜련 후보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서수원 주민 여러분, 수원을 유권자 여러분, 지난 4년간 오로지 서수원만을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지역의 작고 큰 현안,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며 서수원의 현안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14년간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신분 당선 예타 통과, 저 백혜련이 해냈습니다. 서수원의 또 다른 큰 현안, 서수원 종합병원 유치, 저 백혜련이 해냈습니다. 서수원의 새로운 신도시가 될 당수지구 발표 이끌어냈습니다. 다수의 학교 체육관 건립과 착공, 백혜련이 해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본회의 출석률 100%, 국회의원 300명 중 단 11명뿐입니다. 검찰 개혁의 상징 공수처법 대표 발의와 통과, 텔레그램 N번방 금지 3법 대표 발의, 4년 전 저를 선택하셨던 서수원 주민들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서수원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수원의 중심이 될 것인지 변방으로 남을 것인지 발전의 날개를 달 것인지 저 백혜련은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과 신분당선 조속 착공, 구운역 설치 그리고 군공항 이전을 통해서 서수원의 발전 이루겠습니다. 신분당선 예타 통과의 경험과 노하우로 서수원을 수원의 제일로 만들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4년도 주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예, 두 후보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의 생각과 정책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의 경제적 파장과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연일 대추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고객 감소로 매출 부진을 호소하고 있고 수출과 제조, 내수 및 관광업계의 타격도 매우 큽니다. 각 후보께서는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관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백혜련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철저한 방역 시스템, 그리고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 그리고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이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는 전 세계 모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는 지금 초유의 사태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쓰나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 문제가 어떻게 갈지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11조 원이 넘는 추경을 마련했고 이제 100조 원 상당의 자금을 소상공인과 기타 산업관계에 풀기로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또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 국민들에게 기본 재난소득을 주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저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련한 방책에만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더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경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떠나서 저는 지금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우리 국민들의 정신과 함께 야당도 이 정책에 함께 정쟁을 그만두고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정부 여당은 언제나 함께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미경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그럼 우리의 경제는 좋았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세금 쓰기 정책을 성장이라고 이렇게 둔갑을 시켜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최저임금제, 근로시간 제한,
이게 너무나 급작스럽게 우리의 경제에 밀려왔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감당을 못했습니다. 경제는 쓰러져가고 무너져가고 있던 차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면 경제는 좋아질까요? 지금 경제 코로나를 다 걱정하고 계십니다. 지금 국회 소집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상에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긴급 재정, 경제 그 명령권을 발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슈퍼 예산 짜놨잖아요. 500조 이상 슈퍼 예산 이미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 항목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거 100조를 빼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렇다면은 그 100조를 지금 즉각 지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빨리 푸셔야 됩니다. 지원해야 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그분들과 함께하는 근로자들 다 울고 계세요. 당장 다음 달 월급 걱정하고 있어요. 본인들 생계비가 지금 막막해요. 제가 상가를 도니까 내일 아침에 눈 뜨고 싶지 않으시대요. 대통령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지금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청와대 안에서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그 긴급 명령권 발동해 주세요. 그래서 빨리 그 100조를 그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해 주세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울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당도 빨리 대통령께 건의해 주세요. 민주당 그래야 합니다. 예, 이번 주제는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장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해 수원시에서 조사한 사회복지 우선 지원 필요 사업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9%가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로 출산, 보육 지원을 꼽았습니다.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정미경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험해 본 사람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늦게 결혼을 했고 늦게 검사가 됐고 늦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늘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그 검사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아마 비슷비슷할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하는 엄마의 심정이. 그럴 때 겁이 나서 아이 하나 더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와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늘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국회에서도 늘 하는 고민입니다. 해답은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장 뭘 새로운 걸 가져올 수가 없어요. 지금 있는 이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어줄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좀 봤더니 수원시에서 그 출산 그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주질 않더라고요. 둘째 자녀부터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서 수원시는 첫째 아이부터 좀 지원해준 그 지원금을 지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집이요. 필요한 경우에 어린이집은 그 맞벌이 엄마를 위해서 야간에도 아이를 돌봐주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은 이미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원장들, 특히 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원장님이 눈물을 흘리고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면 아이들 잘 돌볼 수 있을까요?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반당 운영비를 좀 수원시가 지급해 줬으면 해요. 그래서 원장님과 선생님이 좀 웃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백혜련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개인적으로 출산율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대한민국의 존립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가장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보육 철학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국가가 키운다는 보유 철학을 정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단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장기 정책으로는 교육과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이들이 주거와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청년과 신혼부부의 100만 호 주거 정책을 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비롯해서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교육에서 과도한 사교육비의 경감 정책을 펴야 합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누구나가 공교육으로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적당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출산율의 제고에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녀 간의 평등 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가사 노동에서의 남녀 간의 평등, 그리고 육아휴직에서도 남성들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었을 때 우리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온종일 돌봄제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돌보미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우리 엄마들이 정말로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사회가 많은 부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큰 과제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신분당선 추진 방안에 대한 주제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14년간 지지부진했던 신분당선 연장 2단계 사업이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의견과 앞으로의 추진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백혜련 후보 먼저 답변하십시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서수원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신분당선 에타 통과는 정말 정치인이 이뤄낸 것이 아니고 주민들께서 이루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분당선 에타 통과를 이루기까지 서수원 주민들께서 정말로 국토부와 기재부까지 가셔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 힘들이 신분당선 에타 통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신분당선 에타 통과를 이루어냈지만 신분당선 이제 에타 통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조기 착공과 구운역 신설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분당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절차가 기본 설계와 실시 계획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는 3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은 너무나 깁니다. 우리 서수원 주민들이 그동안 14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는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서수원 주민들이 신분당선 에타 통과를 이루어낸 것처럼 또다시 힘을 합쳐서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국회의원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팀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국토부까지 이르는 원팀의 힘으로 이 공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15억의 예산이 기본 설계 계획을 위한 용역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정미경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14년을 기다렸어요. 맞아요. 그런데 단선이 웬 말입니까? 복선으로 했으면 이러지가 않는 거예요. 단선이라니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미 이거 보시겠지만 2003년도에 이미 예비 타당성 예타라는 거 이거 이미 통과됐어요. 정부 재정 사업으로 그다음에 복선으로 예타가 통과된 사업입니다. 근데 세상에 갑자기 선거 앞두고 예타를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단선이에요, 단선. 그러면 단선하겠다고 예타 통과한 거예요. 단선하려고 했으면 이미 2007년도, 2008년도에 다 했어요. 지금까지 왜 기다렸어요? 그리고 복선한다고요? 돈도 걷어갔어요. 광교랑 우리가 낸 돈이 약 5천억 돼요.
아마 지금 이자까지 불어서 6천억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돈 냈는데 왜 광교는 복선해주고 이렇게까지 오래 기다렸는데 왜 우리는 단선해주냐고요. 단선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광역교통망이에요. 이거는 사통팔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연장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구운역이요, 사라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운역을 단선할 때 구운역을 집어넣는 순간 그 광역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속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운역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KTX 강릉선 사고 기억하십니까? 안전사고에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KTX 사고 원인이 단지 그냥 사고가 아니었고요. 단선이었어요. 단선. 일부 구간 단선하는 바람에 단선 복선 탈 때 사고 난 거예요. 지하철이 더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도심에서 절대로 단선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하고 우리 복선 비용 다 돈도 내고 했는데 왜 서수원에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이렇게 함부로 하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복선으로 즉시 착공하겠습니다. 예, 이번 토론 순서는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보고 공약과 관련된 후보자 간 질문과 보충 질문을 통해 서로 간의 정책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3분이고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어지는 보충 질문과 답변도 같습니다.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이와 같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미경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는데요. 공약 발표 직후 백혜련 후보께서 질문과 답변 또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정미경 후보의 공약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권선구에서 국회의원 2번 했었습니다. 물론 8년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저 야간에 국방대학원 다녔습니다. 그 이유 아시잖아요. 수원 비행장 이전이 우리의 핵심이었어요. 수원 비행장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수원 비행장을 이전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야간에 국방대학원 다녔던 겁니다. 그렇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더니 공천 안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활동 안 하니까요. 그들하고 교제 안 하니까요. 그렇게 목숨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국방부 스스로 수원 비행장 이전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그게 저 정미경이에요. 근데 제가 국회에 진입을 실패했어요.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부 다 숟가락 얹었어요. 자기가 했다고. 근데 제가 떠난 이후로 아무도 수원 비행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자체끼리 서로 핑퐁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시 중앙에 가서 제가 할게요. 저 이번에 들어가면 3선이 돼요. 3선이 되면 상임위원장을 할 수가 있어요. 상임위원장은 방망이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돈과 정책을 한 손에 가지고 방망이 두드리고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이 신분 당선도요. 이렇게 우리한테 함부로 하게 사기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한테 못된 짓 한 거, 배신한 거 이거 위자료도 받아내야 돼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1년 안에 착공하게 만들 거예요. 신분 당선이요. 그래야 돼요. 너무 많이 기다렸으니까. 그리고 복선으로 제대로 해야지요. 왜요? 돈을 냈잖아요. 5천억 돈이 있잖아요. 왜 그 돈 빼고 빚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장난질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두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첨단 R&D 사이언스 파크요. 6년간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뭐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해제해주지 않아서 그랬대요. 또 뭐 제가 반대해서 그랬대요. 제가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에요? 제발 책임을 좀 지세요. 4년간 뭐 했습니까? 그러면 국토교통위원회 가서 이 지역의 대표자는 그린벨트 해제해야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이언스 파크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제 주민 여러분 선수 교체해 주세요. 또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황구지천이요. 황구지천 정말 개발하고 싶어요. 제가 초선 때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게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가하천이 아니어서 중앙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이번에 들어가면 방망이 두드리는 사람 한다니까요. 그래서 돈 가져와서 잔디를 쫙 깔고 싶어요. 아주 예쁘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저 주민 여러분께 선물 이제 우리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서수원은 선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예,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제 후보자 간 공약과 관련된 질문 답변입니다. 질문 시간이 1분이고 답변 시간이 2분입니다.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이 판넬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후보께서 재정 사업으로 예타 통과하셨다는데 그동안 정미경 후보님이 서수원 지역에서 국회의원 가장 오래 하셨습니다. 6년간 하셨는데요. 그동안 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미경 후보님께서 재정 사업 예타 통과가 바로 착공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임기 중에 착공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미경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제가 한 예타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미경 국회의원이 한 예타 통과를 보십시오. 정미경 국회의원님이 예타 신청하셨을 때 가장 낮은 0.39 BC 수치 나왔습니다. 부적격으로 결국 실패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구간에도 구은역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단선이어서 구은역 사라졌다고요? 객관적으로 왜 그런 주장을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셨던 예타 결과에서도 구은역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번에 예, 답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 기회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국회의원 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데모했어요. 동시 착공해달라고요. 분리해서 했거든요. 우리 거 남겨놨었거든요. 2003년도에 예타가 통과된 걸 그때 당시에 국회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신분당선 전문가가 됐습니다. 정미경 신분당선 전문가예요. 지금 백혜련 후보님 다 헷갈리시는 거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는요, 딱 한 번 받으면 돼요. 그게 2003년도 이미 받은 거예요. 정미경이 뭐 했는지 아세요? 처음에 국회의원 4년 할 때요. 이거 했어요. 처음에 2003년도에 통과될 때는요, 이 신분당선 연장선이요, 지상이었어요, 지상. 여러분, 지상 원하세요? 지상철도? 지하철도를 원하시잖아요. 제가 해냈어요, 지하철도. 여기 자료도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지하철 만든 사람이 저예요. 지하철 만들어가지고 지하에서 지하철로 만들어서 구은역 넣어서 이거 통과시킨 사람이 저예요. 근데요,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제가 무소속 나갔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신장용 의원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동시착공 했으면 됐어요. 근데 그분이 들어가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간 거예요. 민자 적격성 조사는요, 같은 BC를 쓰지만 그건 예타가 아니에요. 그리고 민자 적격성으로는 그 전에 이미 민자 적격성 조사 2007년도에 받아가지고 안 되는 걸로 나왔어요. 이미 안 되는 걸로 나온 걸 갖다가 다시 민자 적격성 넣은 거예요. 제가 예타 집어넣었다고요? 아니요. 저는 집어넣은 게 하나도 없어요. 민자 적격성 조사 받아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거 제가 한 거예요. 보궐선거로 들어갈 때 아니 왜 안 되는 걸 집어넣냐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백혜련 후보가 다 헷갈려 하는 거예요. 민자 적격성도 BC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헷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이번에 받은 거는 예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예타 받은 거예요. 예, 백혜련 후보 보충 질문하시죠. 이렇게 사실관계를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정미경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의원을 하시는 시기에 분명하게 국토부에 신분당선에 적용 중인 타당성 분석 재의뢰하셨고요. 그 결과가 0.39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단선과 복선이 실제적인 차이가 없는 예타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은역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구은역이 언제 기본적인 그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오히려 예타 보고서에 구은역의 신설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구은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서수원 주민들이 더 많은 교통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답변하시죠. 지금 백혜련 후보는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마치 가짜 뉴스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보세요. 이번에 예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타 나온 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전 구간 이 광교 호매실 전 구간 단선으로 하려고 했어요. 정부가. 그랬는데 아마 백혜련 후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광역교통이라니까요. 외곽순환 고속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외곽순환 전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속도로니까 속도가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시골 마을에 마을버스길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전 구간 단선을 해버리니까 속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외곽순환 고속도로에 그 속도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부 쬐끔 복선을 한 거예요. 월드컵 경기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단선해버린 거예요. 월드컵 경기장부터 그 호매실까지요. 그게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구은 역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기획 용역에서는 전 구간 단선 운행을 위해 열차 시격을 조정하였으나 경합 해소를 위해서는 그 열차 운행 시각이 안 맞으니까 이게 50km가 기준이에요. 표정 속도라고 그럽니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그 50km가 넘어야 돼요. 50km가 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예타 받을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다음에 왜 백혜련 후보가 헷갈리는지 제가 이 표를 말씀드릴게요. 보통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고요. 경제적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고요. 민자 적격성 조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BC 값을 쓴다니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BC예요.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하면 그게 예비 타당성 조사인지 민자 적격성 조사인지 경제적 타당성 조사인지 헷갈려 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는 백혜련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십시오. 네, 공약 들어가기 전에 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경 후보께서 재정사업으로 예타 통과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정미경 후보께서 국회의원 시절에는 민자 적격성 타당성 검토 조사 의뢰를 하실 것이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 합니다. 본인 질문 시간 아니십니다. 네.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수원에는 신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올라탔습니다. 알파고가 나온 지 벌써 4년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서수원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 발전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신성장 동력이 바로 저는 서수원 첨단 R&D 사이언스 파크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R&D 사이언스 파크는 성균관대 부지와 입북동 일원에 10만 평 규모로 조성됩니다. 성대가 세계적인 공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수원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첨단 R&D 사이언스 파크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첨단 R&D 사이언스 파크가 들어오게 되면 서수원의 신성장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어서 서수원이 새로운 동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서수원을 사통팔달의 서수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교통이 경제입니다. 이제 신분당선 예타 통과 이루어지만 신분당선 조기 착공과 구운역 신설을 통해서 그리고 강역버스 그리고 수인선 8월 달 개통 예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통망을 함께 어울러서 우리 서수원이 사통팔달의 서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도 책임지겠습니다. 서수원 종합병원 개원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서수원 종합병원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동별로 건강 지킴이 센터를 건설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소한 것까지도 모두 건강 잘 돌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 개선 이루겠습니다. 지금 제가 체육관을 다수 건립하고 착공을 해서 이제 서수원 지역에 학교 체육관이 없는 곳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만 운동장 사정이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연에 의해서 몇 군데가 없는데요. 제 임기 중에 모두 학교 체육관을 건설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날뛰고 놀 수 있도록 제가 그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예, 백혜련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 공약과 관련하여 이제 정미경 후보가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예, 제가 정말 그 궁금한 거는요. 이 신분 당선이 연장선이 광역교통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외곽순환 고속도로처럼 외곽순환 전철을 만들어줘서 사통팔달 하는 게 원래의 취지예요. 그런데 이건 당연히 복선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호매실, 우리 서수원만 단선한다는 거예요. 단선은 말하자면 고속도로 만들어준다고 돈 받아가지고 5천억 받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을버스 길 만들어준 거거든요. 정말 묻고 싶어요. 지금 계속 신분 당선 예타 통과됐다, 뭐 착공하겠다 이 말씀만 하고 계시지 단선이란 얘기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낸 돈 복선 비용인데 복선 냈는데 왜 단선 해줬습니까? 백혜련 후보님 그거 밝혀주세요. 지금 공보물에도 단선 얘기가 없고요. 오늘 말씀하실 때도 단선 얘기는 자꾸 피하시는데 왜 자꾸 단선에 대해서는 감추고 계시는지 그 진짜 이유를 여기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하시죠.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서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하느냐 제자리로 남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신분 당선은 조기 착공할 때 단선이냐 복선이냐를 문제 삼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닙니다. 14년간 기다려온 만큼 조기 착공을 통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단선 복선이 결정되는 건 기본 설계 계획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그 국가 그 단선과 복선의 차이점으로 그 정미경 후보는 신분 당선 구운역이 신설하지 되지 않고 확장이 어렵다는 부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타 보고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타 보고서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 읽어봤습니다. 확장 가능성도 다 나와 있고요. 단선과 복선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점이 없이 돼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단선이어서 KTX 탈선 사고 같은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데요. 정말 팩트 체크하고 이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KTX 탈선 사고는요. 단선이어서 난 사고가 전혀 아닙니다. 그 보고서를 읽어보십시오. 선로 전환기 배선을 반대로 시공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주요 이유는 그렇게 돼 있고 부수적인 이유에조차도 단선이어서 사고 났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이 보고서를 통해서 정확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KTX는 250km로 달리는 노선입니다. 신분 당선은 90km입니다. 똑같이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요. 제발 법률가이면 법률가답게 조금 사실을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단선 복선의 차이가 없대요. 단선 복선에 왜 차이가 없어요. 마을버스 길을 만들어 줬다니까요. 지금. 그다음에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낸 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법률가 운운하는데요. 지금 복선한다고 우리한테 5천억 돈 받아가지고 단선해주면요. 그거 개인과 개인의 문제면 사기죄예요. 그다음에 민사적으로 따지면은요. 우리가 낸 돈 다시 다 돌려받아야 돼요. 그러면 정부가 우리가 낸 돈 다 주세요. 그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자도 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거 클래스 액션 집단 소송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낸 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십니까? 복선으로 돈을 냈다니까요. 서수원 주민이 낸 돈이 1,500억이에요. 약이요. 이 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단선 복선의 차이가 없다니요. 그러면 해명을 해주셔야죠. 돈은 어떻게 할 거냐니까요. 우리가 낸 비용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발요. 예, 답변하십시오. 네, 주민들이 낸 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분 당선 예타 통과됐습니다. 지금 예타 결과 보고서를 보셔서 알겠지만 원래 기존의 예타 통과는요. BC 1.0이 되어야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통과된 예타 통과도 BC로는 0.8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타가 통과되었느냐?
주민들이 낸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번에 제도까지 사실 바꿨습니다. 우리 신분당선 예타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분당선 주민들이 낸 분담금이 이 AHP 반영의 경제성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신분당선 예타가 통과된 것입니다. 저는 정미경 후보님께서 0.39라는 그 수치를 가지고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신분당선 예타 통과를 시키려고 하셨던 것인지 다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14년 전으로 우리 서소원이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신분당선 제가 국회의원 됐을 때 거의 사장된 사업이었습니다. 국토부 직원들도 BC 0.39 나온 사업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0.5도 아닙니다. 0.39, 1.0에서 한참 모자라는 0.39. 그런 사업을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다시 재기획 용역을 통해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국토부 방문하고 기재부 방문하고 임기 내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뤄낸 결과가 바로 14년 만에 신분당선 예타 통과입니다. 지금 복선 주장하시는데요. 복선 다시 예타 할 겁니까? 복선으로 예타 안 해요. 하면은 예타 안 해도 통과됩니까? 돼요. 14년주로 제발 돌아가자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예, 정말 두 후보의 진지하고 치열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서를 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후보자 간 자유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 순차적으로 듣겠는데요. 이번에는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질문 시간이 30초고 답변 시간이 3분이 됩니다. 이걸 잘 활용해 주시고요. 두 후보 중에 백혜련 후보가 먼저 질문과 보충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후보님께서도 이번에 R&D 사이언스 파크를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지방선거 시장 후보로 나오셨을 때 그 당시 하셨던 내용이 유세차를 비롯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입북동탕, 그것으로 R&D 사이언스 파크에 대면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선거운동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정으로 R&D 사이언스 파크 추진하실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R&D 사이언스 파크를 제가 반대해서 못했다고 소문을 내신 분이 백혜련 후보님이셨군요.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정미경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반대한 적이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요, 개발 이익에 개입하면 안 돼요. 저는 성격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날 공천도 못 받고 맨날 제 지역구 뺏기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진실이 늘 이기기 때문에 진실의 편에 선 사람이에요. R&D 사이언스 파크요,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해제해주지 않는데요. 그게 핵심이에요. 아니, 민주당 시장이 3선이라니까요. 국회의원들 여기 다섯 분이 전부 다 민주당이었잖아요, 처음에.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우리 국회의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 상임위에 국토교통위원회 가셔야죠. 그렇죠? 가서 국토부 장관도 자기네 사람이잖아요. 민주당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누구 하나 돌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왜 돌파는 안 했습니까?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장, 민주당 시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돌파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돌파 하나도 안 하고 주민들 설득도 안 하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비판했으면 저한테 와서 저를 설득해야죠. 아니면은 지금 지역 언론에서도 그런 거 다 의심하고 있으니까 다 그거 설득하셔야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설득하세요. 국토교통 상임위원장 방망이 두드리는 사람 설득하세요. 그거 하나도 안 해놓고 지금에 와서 제 핑계를 대고 있으면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지역의 대표자라면 돌파해야 하는 겁니다. 반대가 있어도 비판이 있어도 진정 이게 주민을 위하는 거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 하면 돌파하세요. 저처럼 야간에 국방대학원 다니면서 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저 할 수 있어요. 왜요?
제가 이번에 되면요, 저 어차피 국토교통위원회 가야 돼요. 방망이 두드리는 사람 할 거예요. 그래서요, 공교롭게도 다 지금 서수원, 북수원의 이 현안들이 있죠. 가장 어려운 이 현안들이 다 상임위원이 국토교통위원회 관련된 거라니까요. 그 지금 R&D 사이언스, 첨단 R&D 사이언스 파크, 그린벨트만 해제하면 된대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그거 제가 하면 돼요.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주민 여러분, 지금까지 4년 동안 이 지역의 대표자가 한 걸 보시고 이번에는 지지하는 정당과 이념과 이런 걸 모두 내려놓으시고 진정 지역 발전을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세요. 제가 가면요, 반드시 할 거예요.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정말 1년 안에 모든 그림을 다 그려낼 겁니다. 예, 백혜련 후보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네, R&D 사이언스 파크는 정말로 국회의원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토부와 그리고 경기도, 수원시 모두가 협력해서 해야지 이루어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미경 후보님께서는 대여 공격수라는 별명도 갖고 계시고 또 굉장히 야당과 우리 여당과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계시지 못한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과연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지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제가 답변하십시오. 지금 백혜련 후보가요, 계속 지금 협력을 얘기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고 있자니까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뭐냐면, 백혜련 후보는 이 지역의 대표자예요. 입장이 다를 때는요, 국토부의 대표자가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의 대표자가 아니에요. 정부 대표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 앉아 계셔야 돼요. 국토부가 우리에게 함부로 할 때 그걸 막으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협력한다고 그래서 국토부 입장만 다 들어줘가지고 국토부에서 이거 돈 좀 아껴야 되고 BC가 안 나오니까 이거 예타 통과되지 못합니다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 그 말에 들어가지고 국토부 입장을 대변하고 계시는데요. 국토부 입장 대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 사업도 안 돼요. 그래서 신분당선 사업 제가 없을 때, 제가 보궐선거 들어가기 전에 그 2년 동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신 신장용 의원이 그거를 민자 적격성 조사에 넣은 거라니까요. 그거 넣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적격성 조사 탈락이에요. 탈락인 걸 알고 넣은 겁니까 그러면? 그거 제가요, 말하자면 뒤처리하느라고 시간 다 보낸 거였어요. 보궐선거로 들어가서 2년간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면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수원을 대표하는 사람은요, 서수원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속상한 마음. 우리 늘 속상하잖아요. 광교나 영통에 비해서 늘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잖아요. 저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권성구 국회의원 하면서요, 그걸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역 주민하고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공천도 못 받은 거였어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함부로 하게 하는 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이런 거 있어요. 힘을 가진 자에게요, 또 정부는요, 또 눈치를 봐요. 그게 이 세상의 논리와 법칙이에요.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 초선이 아니라니까요. 재선이 아니라니까요. 드디어 국회의원 꽃이라고 말하는 그 상임위원장, 방망이 두드리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주민 여러분, 저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제가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원 비행장도 지금 그 마무리해야 되고요. 신분당선도 우리가 돈 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낸 돈만큼의 값어치 우리에게 인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거 반드시 받아낼 거예요. 지금 몇몇 사람이요, 그 신분당선요, 이 선거에 이용하고자 장난친 건데요,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민들을 자꾸 속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서수원 주민에 대한 배신 행위예요. 제가 국회로 가면 바로 잡을 거예요. 이제는 정미경 후보가 질문하고 백혜련 후보가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이제 정미경 후보 질문을 던져주시죠. 강릉선 KTX 사고에 대해서 정말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릉선 KTX 사고요. 검색창에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다 검색창에 아마 두들겨 보세요. 다 나와요. 그 강릉선 KTX 사고 전문가들이 다 반대했대요. 절대로 단선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복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단선으로 한 거예요. 또 국토부 기획재정부가. 그래서 사고 났잖아요. 지하철은 더 위험하다니까요. 그거 말씀해 주세요. 정미경 후보님께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믿지 못하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부의 공식적인 보고서와 발표가 있습니다. 단선 때문이 아니라 배선을 반대로, 선로 전환기 배선을 반대로 시공한 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정확히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렇게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선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정부에서 보고서에서 발표했습니다. 구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선이어서 구운역이 사라졌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예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의 신분당선 노선도에서 구운역이 정부의 공식 발표로 발표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운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의 신분당선 노선대에는 구운역이 없지만 구운역, 더 많이 기다린 서수원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서수원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구운역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미경 후보님은 예타 발표서에 있는 내용, 그리고 정부의 탈선 사고에 대해서도 있는 내용, 모든 것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세요. 저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장용 의원 시절에 민자 적격성으로 냈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국회의원 혼자서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이 신분당선이 정말 14년간 표류하게 된 것에는 민자로 전환됐던 것이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 민자로 전환되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많은 국가 산업들을 재정이 아니라 민자 사업으로 전환시켰어요. 그 과정에서 신분당선도 그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더 많은 낭비와 민간 기업들에게 이익을 남겨주고 국가 재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미경 의원님이 후보님께서 국회의원 되셨습니다. 그럼 민자 적격성 철회하고 재정 사업으로 전환시키셨어야죠. 아니 그렇게 했어요. 본인이 전환시키지 못하셨잖아요. 노력하셨다 하셨다.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못 들어갔어요. 정미경 후보님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이루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재정 사업으로 전환시키지도 못하셨고 신분당선 예타 통과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시지 못한 것은 잘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예, 보충 질문.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자꾸 그거 우리가 가짜뉴스 한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민자 적격성 넣은 건 민주당 신장용 의원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미경 의원이 뭐 했냐고 그러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 했어요. 지하화요. 지하화 제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충 질문 진짜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그 백혜련 후보님 서수원 제1로라고 계속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서수원 제1로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예,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뭐 질문의 취지는 전달이 되었으리라 보고요. 답변해 아니요, 주시기 지금 바랍니다. 1초만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답변 듣겠습니다. 먼저 정미경 후보님께서 2015년 국회의원 시절에 분명히 민자 타당성 조사 의뢰하셨고요. 그 결과가 0.39라는 거, 그거는 지금 뭐 공지된 사실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타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신분 당선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분 당선 배차 시간은 20분이다. 이런 말들 하신 분 있었습니다. 신분 당선 연장선의 배차 시간은 8분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운역 실선은 불가능하다. 신분 당선 연장선 예타 보고서에 구운역 가능성 이미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 당선 확장 가능성 없다. 예타 보고서에 호모실 봉당 구간과 연계 계획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역에서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과에 환승 가능 계획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화서역에서 기존 경부선 및 서울 지하철 1호선과 환승 가능 계획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예, 계속 하시죠. 네, 저는 서수원은 정말 지난 4년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14년 만에 신분당선 에타 통과, 서수원 종합병원 유치, 그리고 새롭게 서수원의 신도시로 조성된 당수지구 발표. 이제 서수원은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서수원을 시골 도시로 만든다고, 시골 마을로 만든다고요? 저는 이것은 서수원의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수원은 이제 정말 서수원은 수원의 중심으로 도약할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 이런 지역 발전의 사안을 가지고 정쟁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수원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신분 당선 조기 착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서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서수원 종합병원 빨리 개원해서 더 많은 서수원 주민들에게 의료복지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정미경 후보님께서 서수원 발전과 주민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이 신분 당선의 단선과 복선 이런 정쟁화가 아니라 정말로 신분 당선 조기 착공하고 우리 서수원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서수원이 이제 수원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벌써 토론회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께 2분씩 드립니다. 혹시라도 못한 말씀 있으시면 이 2분 마무리 발언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백혜련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수원 주민 여러분, 저 백혜련 하던 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하게 해주십시오. R&D 사이언스 파크를 비롯해서 신분 당선 조기 착공, 구운역 신설, 그리고 수원 군공항을 민간 군 통합공항 이전으로 해서 국제공항으로 만드는 것 계속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유치한 서수원 종합병원 개원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아직 서수원에는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 서수원을 위해 열심히 뛰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4년, 앞으로의 서수원 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 이루게 해주십시오.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법은 통과되었지만 아직 검찰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경찰개혁과 이루어질 때 검찰개혁도 이루어집니다. 다시 국회로 돌아가 검찰개혁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서수원 지역 4년 전의 오늘이 지금과 달랐듯이 4년 후에 오늘도 서수원이 달라지게 하겠습니다. 수원의 중심인 서수원, 서수원이 날개를 달고 수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백혜련 지난 4년간 주민들과 함께 해왔듯이
이후 4년도 주민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미경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 제가 보충 질문하려고 할 때 이걸 찾다가 지금 찾았는데요. 이게 백혜련 후보의 공보물입니다. 한 장 넘기면 있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서수원, 오늘도 그랬잖아요. 서수원, 지난 4년 제 의정활동의 방향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봐주세요. 이 그림이 뭐냐면 이 사진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수원제일교회가 보이고요. 수원사가 있고요. 빈센트 병원이 보여요. 팔달구예요. 오직 서수원이라고 그러고 서수원을 향해서 온 마음이 다 가 있다고 하시는 분이 지금 세상에 공보물 사진에다가 팔달구 사진을 넣으셨어요. 그러면 서수원에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을 못 구하신 건가요? 이거 사실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이거 답변을 좀 받고 싶은데 못 받아서 좀 아쉽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백혜련 후보가 이번에 복선으로 예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복선으로 하면. 그렇죠? 복선으로 다시 예타 받는다는 거?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2003년도에 했으니까. 이번에 복선으로 하고 즉시 착공하겠다고 하면 저도 박수 쳐줘요. 근데 문제는 단선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선 비용 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제대로 인정받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쟁이에요. 복선하자고 하는 게.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법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법 만들고 1호로 잡아 넣겠대요. 그게 무슨 공수처법이에요. 악법이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 이번에 들어가면 3선 되는 거예요. 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모든 걸 다 해서 여러분께 정말 다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요. 꼭 좀 보내주세요. 예, 두 후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유권자께서는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고 적임자가 누구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투표소에 가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권선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수원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